한도연을 마을에서 쫓아내야 한다! 박상규의 외침이 마을회관을 뒤흔들었다. 수백만 원을 현금으로 뿌리며 다니는 전직 엔지니어를 향한 의혹이 폭발했다. 불법 돈 세탁 아니면 어떻게? 분노한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소리쳤다. 그때 아버지의 전화가 울렸다. 그만해라. 더 이상 우리 집안에 피해 주지 말고. 3년 만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다. 옳은 일. 가족도 못 지키면서 무슨 옳은 일이야. 도연이 무너져 내렸다.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나라를 지키려고 했는데 왜 모두가 날 배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폐교 마루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3년간 억눌렀던 절망이 터져나왔다. 내부 고발로 회사를 구했지만 가족에게 버림받은 남자. 선량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도왔지만 범죄자 취급받는 현실. 과연 그의 선택은 옳았을까?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부탁 하나 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느 동네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따뜻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2025년 봄,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의 장터에 낡은 트럭이 멈춰 섰다. 운전석에서 내린 남자는 한도현 42세였다. 전직 대기업 엔지니어인 그는 3년 전 회사를 고발한 뒤 가족에게도 버림받았다. 지금은 그저 무직자일 뿐이다. 또 왔네. 저놈. 정육점 주인 박상규 55세가 혀를 찼다. 상규는 도연의 아버지와 가까웠던 사이였다. 하지만 도연이 내부 고발로 집안을 망친 뒤로는 그를 혐오했다. 도연은 무표정한 얼굴로 고기, 쌀, 과일을 대량 구매했다. 현금 뭉치를 꺼내 계산하는 그의 손이 떨렸다. 하루에 수백만 원씩 쓰는 모습에 사람들의 시선이 꽂혔다. 돈이 어디서 나오는 거야? 불법 아니면 어떻게? 속삭임이 장터를 휘돌았다. 도연은 아무 말 없이 물건을 트럭에 실었다. 그의 목적지는 폐교였다. 버려진 분교 건물에서 이서진 29세 사회복지사가 아이들과 노인들을 돌보고 있었다. 가난한 이들의 유일한 쉼터였다. 또 오셨네요. 서진이 도연을 맞았다. 처음엔 의심스러웠지만 매일 가져오는 물품들을 보며 마음이 움직였다. 고마워요, 아저씨. 아이들이 과일을 받으며 웃었다. 도연의 굳은 표정이 순간 풀렸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의 상처는 여전했다. 핸드폰이 울렸다. 동생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형 때문에 또 취업 떨어졌어. 언제까지 내 인생 망칠 거야? 도연의 손이 떨렸다. 가족을 지키려고 한 일이 오히려 가족을 파괴했다. 그는 핸드폰을 꺼버렸다. 괜찮으세요? 서진이 다가왔지만 도연은 고개만 저었다. 돌아가겠습니다. 다음 날 마을회관에서 주민회의가 열렸다. 상규가 앞장서서 목소리를 높였다. 한도연 그놈. 분명 더러운 돈이야. 하루에 수백만 원씩 현금으로 쓰는 게 정상이냐? 맞아. 수상해. 우리 마을에 범죄자가 숨어 있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상규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내가 경찰에 신고하겠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고 경찰이 도연을 찾아왔다. 조사실에서 도연은 내부고발 포상금 서류를 내밀었다. 합법적인 돈입니다. 경찰관이 서류를 확인했지만 표정은 미묘했다. 법적으로 문제없지만 사람들 시선이 곱지 않을 텐데요. 도연이 쓰게 웃었다. 이미 익숙합니다. 폐교로 돌아온 도연은 무너져 내렸다. 3년 전 기억이 되살아났다. 아버지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가문의 먹칠한 놈아. 이 집에서 나가. 회사 동료들의 협박, 가족의 배신.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는 주먹을 바닥에 내리쳤다. 내가 뭘 잘못했단 말이야. 서진이 조용히 다가와 앉았다. 잘못한 게 없어요. 당신은 용감했어요. 도연이 고개를 들었다. 서진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럼 왜 이렇게 외로워야 하죠? 서진이 그의 손을 덮었다.
이제 혼자가 아니니까요. 아이들이 뛰어와 도연을 둘러쌌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그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했다. 도연은 깨달았다. 세상이 자신을 배신자라고 불러도 지켜야 할 소중한 것들이 여기 있다는 것을.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며칠 뒤 장터는 더욱 험악해졌다. 박상규가 사람들을 선동하며 돌아다녔다. 한도연 그놈, 분명 돈 세탁이야. 경찰 조사로 끝날 일이 아니라고. 상규의 목소리가 마을 곳곳에 울려 퍼졌다. 그는 원래 도연의 아버지와 함께 사업을 했던 사이였다. 하지만 도연의 내부 고발로 연관 업체들이 타격을 받으면서 그도 손해를 봤다. 상규야,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누군가 말렸지만 상규는 더욱 격했다. 심해. 우리 마을에 범죄자가 활개치고 다니는데. 한도연은 이런 소문을 모른 채 했다. 오늘도 폐교로 향했다. 하지만 뭔가 달랐다. 아이들이 보이지 않았다. 아이들은 어디 갔죠? 이서진이 고개를 숙였다. 부모들이 데려갔어요. 당신 때문에 아이들이 위험하다고.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위험하다고요? 마을 사람들이 당신을 범죄자라고 하니까. 부모들이 불안해해요. 도연이 주먹을 쥐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내가 그 아이들한테 뭘 했다고. 서진이 그의 어깨를 잡았다. 알아요. 하지만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날 밤 도연의 핸드폰이 울렸다. 아버지였다. 3년 만에 전화였다. 도연아, 마을에서 소문 들었다.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도연이 입을 열었다. 아버지가 뭘 알아요? 그만해라. 더 이상 우리 집안에 피해 주지 말고. 피해?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옳은 일 했잖아요. 회사가 불법 무기 거래하는 걸 막았다고요. 옳은 일. 가족도 못 지키면서 무슨 옳은 일이야. 전화가 끊어졌다. 도연은 핸드폰을 바닥에 내팽개쳤다. 젠장. 서진이 달려왔다. 무슨 일이에요? 가족도 날 버렸어요. 모두가 날 범죄자 취급해요. 도연이 무너져 앉았다. 3년간 억누른 분노와 절망이 터져 나왔다.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나라를 지키려고 했는데 왜 모두가 날 배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서진이 그를 끌어안았다. 당신은 영웅이에요. 사람들이 모를 뿐이에요. 다음 날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상규가 마을에 관해서 주민 집회를 열었다. 한도연을 마을에서 쫓아내야 한다. 맞아. 우리 아이들이 위험해. 사람들이 흥분했다. 그때 도연이 나타났다. 할 말이 있으면 면전에서 하세요. 도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다. 상규가 벌떡 일어났다. 내가 여기 나올 낯이 있어? 제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보세요. 돈 세탁하는 놈이 뭔 소리야. 도연이 웃었다. 비웃음이었다. 증거나 있어서 하는 소리예요? 상규가 말문이 막혔다. 도연이 한 걸음 다가갔다. 박상규 씨, 당신도 그 회사와 거래했잖아요. 제가 고발 안 했으면 당신도 같이 망했을 거예요. 뭐라고? 진실을 알면서도 저를 범죄자로 모는 이유가 뭐예요? 상규의 얼굴이 새하얗게 됐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그날 밤 서진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도연의 과거를 조사하고 있었다. 이상해. 내부 고발 기록이 이렇게 자세할 리가 없는데. 그녀는 더 깊이 파헤쳤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도연이 고발한 회사의 불법 거래. 규모는 상상 이상이었다. 북한의 군사 기밀을 넘기려던 계획까지 있었다. 도연은 목숨을 걸고 이를 막았던 것이다. 이런. 그가 진짜 영웅이었구나. 서진이 자료를 출력했다. 내일 마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생각이었다. 그때 도연이 들어왔다. 뭐 하세요? 당신 이야기요.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도연이 고개를 저었다. 소용없어요. 이미 마음을 정했을 텐데. 포기하면 안 돼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져요.
도연이 서진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서 굳은 의지를 봤다. 왜 이렇게까지 해주세요?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거든요. 이튿날 아침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도연의 아버지가 마을에 나타난 것이다. 한철수 68세는 수척해진 얼굴로 마을회관에 들어섰다.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도연이 아버지네. 왜 나타났지? 철수가 사람들 앞에 섰다. 제 아들 한도연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다. 상규가 비웃었다. 아들 감싸러 왔나? 철수가 그를 똑바로 봤다. 감싸러 온 게 아닙니다. 사과하러 왔어요. 사과? 제가 아들을 오해했습니다.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도연이는 나라를 구한 영웅입니다. 그런데 저는 체면 때문에 아들을 버렸어요.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도연이를 용서해 주세요. 철수가 고개를 숙였다. 그 모습에 사람들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다. 상규만이 여전히 굳은 얼굴로 서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도 흔들림이 보였다. 한철수의 사과 이후 마을회관이 조용해졌다. 박상규가 벌떡 일어났다. 웃기는 소리 마세요. 아버지가 감싸준다고 아들 죄가 없어져요? 상규야, 그만해. 한노인이 말렸지만 상규는 더욱 흥분했다. 한도연은 배신자예요. 회사를 팔아먹고 돈 받은 놈이라고요. 그때 이서진이 들어왔다. 손에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다. 잠깐요.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서진이 서류를 펼쳤다. 한도연 씨가 고발한 회사의 진짜 실체예요.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 회사는 북한의 군사기밀을 팔려고 했어요. 한도연 씨가 막지 않았으면. 거짓말이야. 상규가 소리쳤지만 서진은 계속했다. 증거가 다 여기 있어요. 수백 명이 죽을 뻔했던 거예요. 한도연이 마을회관에 들어섰다. 아버지와 마주쳤지만 여전히 어색했다. 아버지. 도연아, 미안하다. 철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도연은 고개를 돌렸다. 3년 늦었어요. 서진이 서류를 사람들에게 돌렸다. 내부 고발 당시의 기록들이었다. 보세요. 한도연 씨는 목숨을 걸고 신고한 거예요. 한 주민이 서류를 보더니 놀랐다. 이런. 이게 다 사실이야? 그럼 우리가 도연이를 오해한 거네? 사람들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다. 상규만이 여전히 완강했다. 조작된 거야. 믿으면 안 돼. 도연이 상규를 똑바로 봤다. 박상규 씨, 당신도 알고 있잖아요. 뭘 안다고? 당신 회사도 그 거래에 연루됐다는 거려. 상규의 얼굴이 하얗게 됐다. 도연이 한 걸음 다가갔다. 제가 고발 안 했으면 당신도 감옥 갔을 거예요. 그런데 왜 저를 범죄자라고 해요? 그건 상규가 말을 더듬었다. 사람들이 그를 주시했다. 말해보세요. 왜 그렇게 저를 미워하는지. 상규가 무너져 앉았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잘못했어. 뭐가 잘못이에요? 너 때문에 내 사업이 망했어. 그 회사랑 거래하던 게 다 끊어졌거든. 도연이 쓰게 웃었다. 그러니까 저를 원망하는 거군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상규가 고개를 숙였다.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도연이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상규 씨, 저도 미안해요. 제가 고발 때문에 당신이 피해본 거 알고 있어요. 하지만 더 큰 악을 막아야 했어요. 도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저도 가족 잃고 친구들 잃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그때 밖에서 소란이 일었다. 아이들이 뛰어들어왔다. 도연 아저씨, 폐교에 있던 아이들이 돌아온 것이다. 부모들도 따라왔다. 미안해요. 도연 씨. 한 어머니가 말했다. 우리가 오해했어요. 아이들이 도연을 둘러쌌다.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괜찮아요. 다들 괜찮아요. 서진이 그를 바라보며 웃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도연과 아버지 사이에는 여전히 벽이 있었다. 철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도연아, 집에 돌아오자. 도연이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 전 여기가 좋아요. 하지만 제가 진짜 가족을 찾았어요. 도연이 아이들과 서진을 바라봤다. 이 사람들이 제 진짜 가족이에요. 며칠 뒤 마을에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폐교의 자원봉사를 오기 시작한 것이다. 상규도 나타났다. 손에 고기를 들고서 이거 아이들 줘. 도연이 그를 바라봤다. 고마워요. 미안해. 도현아. 상규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를 오해한 거 정말 미안해. 두 사람이 악수했다. 지켜보던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서진이 도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이제 진짜 끝난 것 같네요. 아니에요. 도연이 아버지를 바라봤다. 철수는 여전히 멀리서 서 있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도연이 아버지를 찾아갔다. 아버지, 도연아, 3년 전 일 잊을 수 없어요. 철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하지만 용서하고 싶어요. 정말. 대신 조건이 있어요. 도연의 눈빛이 진지했다. 다시는 체면 때문에 가족을 버리지 마세요.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한다. 부자가 포옹했다. 3년 만의 화해였다. 멀리서 서진이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마침내 도연이 진짜 가족을 되찾은 것이다. 한 달 뒤 폐교는 완전히 달라졌다. 마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개보수에 참여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한도연은 아침마다 이서진과 함께 아이들을 돌봤다. 평화로운 일상이었다. 도연 씨, 행복해 보여요. 서진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당신 덕분이에요. 도연도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다.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한도연 씨죠?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차갑고 위협적이었다. 누구세요? 과거가 그리우시겠어요. 곧 찾아뵙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제다.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날 오후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마을에 나타났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김재혁 45세였다. 양복을 단정히 입고 선글라스를 낀 그는 도연이 고발했던 회사의 전 간부였다. 한도현, 재혁이 폐교 앞에서 소리쳤다. 도연이 나왔다. 김재혁, 왜 여기 와? 3년을 감옥에서 썩었어. 내 덕분에. 재혁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다. 당신이 잘못한 거잖아요. 잘못? 나라를 위해 일한 게 잘못이야? 도연이 코웃음 쳤다. 나라를 위해? 돈 때문이었잖아요. 재혁이 한 걸음 다가섰다. 어쨌든 내가 내 인생을 망쳤어. 이제 내 차례야. 서진이 뛰어나왔다. 재혁을 보자 얼굴이 굳어졌다. 누구세요? 아, 여자친구네, 예쁘네. 재혁이 비웃었다. 건드리지 마. 도연이 서진 앞을 막아섰다. 건드리긴. 뭘 건드려? 그냥 인사하는 건데. 재혁이 서진에게 다가갔다. 아가씨, 이 남자가 어떤 놈인지 알아? 알아요. 영웅이에요. 서진이 당당히 말했다. 영웅. 하하하. 재혁이 크게 웃었다. 배신자를 영웅이라고? 웃기네. 도연의 주먹이 떨렸다. 나가세요. 여긴 당신이 올 곳이 아니에요. 내가 왜 나가야 해? 여기 공공장소잖아.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박상규도 나타났다. 도연아, 무슨 일이야? 괜찮아요. 도연이 말렸지만 재혁이 끼어들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이 마을 사람들. 한도연이 누군지 정말 알고 있어?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이놈은 회사 기밀을 팔아먹은 배신자야. 거짓말 마세요. 서진이 소리쳤다. 거짓말? 증거가 있어. 재혁이 서류를 꺼냈다.
한도연이 받은 포상금 10억이야. 10억. 사람들이 숨을 삼켰다.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 돈으로 여기서 성인 노릇하고 있는 거야. 상규가 앞으로 나섰다. 그만해요. 뭐. 한도연은 우리가 아는 사람이에요. 당신 말 안 믿어요. 재혁이 놀랐다. 이 사람들이 미쳤나? 배신자를 믿는다고? 한 할머니가 나섰다. 도연이가 우리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당신이 뭔데 와서 헐뜯어? 맞아요. 도연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아이들까지 나서서 도연을 감쌌다. 재혁이 당황했다. 이런. 세뇌당한 거야. 전부. 도연이 재혁을 똑바로 봤다. 김재혁 씨. 포기하세요. 포기? 난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재혁의 눈빛이 위험했다. 내가 여기서 행복하게 사는 걸 보고만 있을 것 같아? 그날 밤, 도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재혁의 위협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서진이 다가왔다.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도연이 솔직히 말했다. 김재혁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복수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거예요. 그럼 경찰에 신고해요. 증거가 없어요. 위협했다는 것만으론. 서진이 그의 손을 잡았다. 두렵다고 도망가지 마세요.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당신들을 지키려는 거예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여기 있으면 모두가 위험해져요. 그럼 혼자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서진이 화가 났다. 또 그러시는군요. 혼자 다 해결하려고. 이튿날 아침, 더 큰 문제가 터졌다. 폐교벽에 낙서가 되어 있었다. 배신자, 한도연 나가라. 아이들이 그걸 보고 울기 시작했다. 도연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누가 이런 짓을. 상규가 분노했다. 하지만 도연은 알고 있었다. 재혁의 짓이었다. 서진이 낙서를 지우려 했지만 페인트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괜찮아요. 도연이 말렸다. 괜찮지 않아요. 이건 명백한 협박이에요. 그때 재혁이 나타났다. 비웃는 표정이었다. 보기 안 좋네. 지워줄까? 당신이 한 짓이죠? 서진이 따졌다. 증거라도 있어? 재혁이 뻔뻔하게 웃었다. 도연이 그 앞에 섰다. 그만하세요. 원하는 게 뭐예요? 간단해. 여기서 나가. 그럼 그만둘 거예요? 생각해보지. 재혁이 떠났다. 도연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과연 이곳을 떠나는 게 답일까? 하지만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것이 무너진다. 서진이 그를 바라봤다. 걱정이 가득한 눈빛이었다. 어떻게 할 거예요? 도연이 대답하지 못했다. 새로운 갈등이 시작된 것이다. 며칠 뒤, 김재혁의 공격은 더욱 교묘해졌다. 마을 곳곳에 전단지가 뿌려졌다. 한도연의 진실 마이너스 10억 받고 회사 팔아먹은 배신자. 한도연은 전단지를 하나씩 걷어들였다. 손이 떨렸다. 젠장. 이서진이 달려왔다. 이런 짓까지 하다니. 서진 씨, 이제 그만해야겠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뭘 그만해요? 여기를 떠나야겠어요. 서진이 그의 팔을 붙잡았다. 안 돼요. 도망치면 안 돼요. 도망이 아니에요.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도연이 그녀의 손을 떼어냈다. 제가 있으면 모두가 고통받아요. 그날 저녁, 재혁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2명의 사나이를 데리고 왔다. 생각해봤어? 뭘 원해요? 도연이 냉정하게 물었다. 간단해. 마을에서 나가거나 아니면 재혁이 폐교를 가리켰다. 이 건물이 불타버리거나. 서진이 뒤에서 숨을 삼켰다. 아이들이 무서워하며 뒤로 물러섰다. 협박이에요? 협박이 아니라 경고야. 재혁의 눈빛이 차가웠다. 24시간 준다. 그 안에 짐 싸고 꺼져. 박상규가 나타났다. 손에 곤봉을 들고 있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아, 정육점 아저씨네. 상관없는 일이니 들어가. 상관없긴 개뿔.
우리 마을에서 협박하고 다니는데 상규가 곤봉을 들었다. 재혁의 부하들이 움직였다. 그만. 도연이 사이에 끼어들었다. 폭력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날 밤 도연은 짐을 쌌다. 서진이 들어왔다. 정말 떠날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있어요. 같이 싸우면 돼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진 씨는 몰라요. 김재혁이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 도연이 손을 멈췄다. 3년 전에도 그랬어요. 제가 내부 고발하려고 할 때 협박하고 괴롭혔어요. 그래도 해냈잖아요. 그때는 혼자였으니까. 도연이 소리쳤다. 지금은 지킬 사람들이 있어요. 당신도, 아이들도. 서진이 그를 끌어안았다. 바보예요. 우리가 왜 지켜달라고 했어요? 우리도 당신을 지키고 싶다고요. 새벽 2시, 폐교에 불이 났다. 재혁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불이야. 서진이 소리쳤다. 도연이 뛰어나왔다. 아이들은 안전해요. 하지만 건물이. 폐교의 한쪽 벽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달려왔다. 물을 가져와. 소방서에 신고했어. 상규가 호스를 끌고 왔다. 사람들이 일제히 불을 끄기 시작했다. 재혁이 멀리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다. 비웃는 표정이었다. 도연이 그를 발견했다. 분노가 폭발했다. 김재혁. 도연이 달려갔다. 재혁이 놀라며 뒤로 물러섰다. 미친놈. 당신이 미친놈이야. 도연이 재혁의 멱살을 잡았다. 아이들이 있는 건물에 불을 지르다니. 두 사람이 몸싸움을 벌였다. 재혁의 부하들이 달려왔지만 상규와 마을 사람들이 막아섰다. 도연아, 그만해. 서진이 소리쳤지만 도연은 듣지 않았다. 3년간 억눌렀던 분노가 터져나왔다. 당신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도연의 주먹이 재혁의 얼굴을 가격했다. 가족도 잃고 친구들도 잃고. 그럼 고발하지 말았어야지. 재혁이 코피를 흘리며 소리쳤다. 나라를 팔아먹는 놈들을 보고만 있어야 했다고? 도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당신들 때문에 수백 명이 죽을 뻔했어요. 재혁이 말문이 막혔다. 도연이 그를 놓아줬다. 이제 그만하세요. 더 이상은 안 돼요. 경찰이 도착했다. 방화 현장에서 발견된 재혁과 부하들이 체포됐다. 한도연 씨, 괜찮으세요? 경찰관이 물었다. 네, 괜찮아요. 도연이 폐교를 바라봤다.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다. 마을 사람들이 빨리 대응해준 덕분이었다. 고마워요, 모두. 도연이 고개를 숙였다. 상규가 어깨를 두드렸다. 이 동네는 우리가 지키는 거야. 맞아요. 우리 모두의 집이에요. 할머니가 말했다. 아이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서진이 도연의 손을 잡았다. 이제 믿어요? 뭐려? 혼자가 아니라는 거요. 도연이 미소 지었다. 진짜 미소였다. 한 달 뒤, 폐교는 완전히 복구됐다. 더 크고 안전하게 만들어졌다. 도연은 한철수 아버지와 함께 벤치에 앉아 있었다. 아들아, 자랑스럽다. 뭘 자랑스러워해요? 끝까지 옳은 일을 한 것 말이야. 철수가 도연의 어깨를 두드렸다. 이제야 진짜 아들을 되찾은 기분이다. 도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저도요, 아버지. 멀리서 서진이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었다. 상규도 고기를 구워주고 있었다. 도연은 깨달았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용기 있는 선택의 결과는 언제나 외롭지만 그 외로움을 나눠줄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2025년 여름, 작은 시골 마을에서 한 남자의 긴 여행이 끝났다. 배신자가 아닌 영웅으로서